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창업을 하려 그러면은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권 분석, 그리고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사업자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은 간이 가세로 할지 일반 가세로 할지, 그다음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각각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법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은 지난주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세금입니다.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될 가장 일상적이고 빈번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부과가 되는 건지, 이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만 신경 써서 듣고 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과세, 그렇다면은 면세사업자와 가세사업자를 나누는데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느냐 부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과세, 부과하지 않으면 면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과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고 하고,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와 면세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하면은 겸업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은 우선 과세 이거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은 과세라는 것은 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금은 있는데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될까? 과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경우에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면세의 경우에는 발생은 하지만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과세의 경우는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의 수익이 나면은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는 일부 소득과 재산에 적용이 됩니다. 면세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소득과 재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나눠 보면은 과세는 일단 소득이 있으면은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기타 사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럼 비과세는 크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소득공제라 그러죠. 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이거는 소득의 일부분을 아예 공제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면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외에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이나 용역, 이런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면세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 용역, 그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부담, 이 부가가치세 이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보면은 여기는 면세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절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냥 그대로 난 것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었겠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 누구나 다 살아 있다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건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과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식용으로는 제공되지 않지만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돗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수돗물, 연탄, 무연탄, 그리고 여성 생리처리용 위생용품, 네, 이런 데 대해서도 역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 용역입니다. 의료 보건 용역에 여기에도 수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객 운송 영역,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항공기, 그 다음에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그리고 특종 선박, 그리고 고속철도, 이런 것의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외에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교육의 권리가 있고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그리고 도서 대여 용역까지 포함해서 여기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간보 이런 것 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이런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 보면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그러니까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이제 일정 품목은 면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이와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에 따라서 관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것은 자기 사업 유형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은 어떻게 내가 간이과세로 선택을 할 것인지 일반 과세로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에 아예 간이과세자, 비과세자, 일반 과세자 이렇게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700만 원이 채 못 되는 그 정도의 매출이 예상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금을 다 찾아서 신고하고 이러려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간이 과세자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 예상이 8천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제외업종 이런 것에 해당되면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제외업종을 보면은 광업과 제조업 이런 데는 간이과세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과자점, 그 제과점, 동네 빵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면 떡밥학관, 그 다음에 양복, 양장, 양화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자영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은 8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을 하다. 그 다음에 도매업,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 경업 시에 이럴 때는 도소매 전체에 대해서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여기에도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거의 다 소득에 해당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 장소, 유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사업자, 그러니까 전문직들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그리고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청량사업,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낸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택시, 그다음에 용달, 개인 용달이죠. 그리고 이미용은 간이과세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뭔가 간이과세 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득, 소득이 아니고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그 모든 업종은 일반 과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Value Added Tax, 그래서 흔히 약해서 VAT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가세 혹은 VA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판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추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징수를 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소비자가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고 사업자는 정부 대신에 이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값이 있으면 그 물건값의 90%는 물건값이고 10%는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소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나타내고 각 단계의 사업자는 자신이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100원에 대한 10% 거기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여기에서 종합소득세가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한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전문가들, 프리랜서들이 내는 기타 소득,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1억이 있었다. 그 중에서 10% 남았다. 그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사업소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이제 그 부분이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1,000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또 사업자이면서 다른 직장에 이중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근로소득, 그리고 추가로 자기가 집이 하나 있어서 임대를 나왔다 그러면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합산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도 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6% 비교적 좀 작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개인이 고소득자, 이런 경우에는 최고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소득이 적으면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작게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이게 종합소득세, 그럼 과세 표준 혹은 과표라 그러는데, 1,2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은 6%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1,200만 1원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4,6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건 15%. 그럼 누진 공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4,600만 원일 경우 전체를 15%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80만 원은 앞에 6%로 적용되어야 될 이 구간이기 때문에 1,080만 원을 빼주면은 나머지 해당되는 약 9%가 됩니다. 요거 1,08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는 뭐 24% 그리고 누진공제는 522만 원 이렇게 해서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에는 35%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는 1,940만 원, 그리고 3억 초과 5억 이하에 대해서는 40%의 세율, 5억 초과 10억 이하에서는 42%의 세율,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6,54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600만 원이 일을 해서 1년간 다 합쳐보니까 벌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 4,600만 원 곱하기 15% 해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69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아래 부분, 이 1,200만 원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빼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690만 원이 나오는데 1,080만 원을 69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을 공개하면은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90만 원이 아니라 58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1,200만 원에 대한 6% 이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4,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바로 58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진공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11억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은 1억에 대해서는 45% 그리고 그 10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3,540만 원을 공제를 해서 구간별로 42%가 적용되는 구간 40%, 38%, 35%, 24%, 15%, 6% 이렇게 각각 적용되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에 대해서 45%를 다 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간별로 있는 세금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만약에 10억 1원이 되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은 실제로 10억과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원에 대해서만 45%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초과하더라도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에서는 9%, 높은 구간에서는 24%. 그러니까 45%와 24%의 차이를 보면 크죠. 그래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소득이 커지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회사 또는 법인이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내는 직접세입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회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그 이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익이 적은 구간에서는 이런 사업자는 9% 세율로 낮게 부과를 하고 소득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로 좀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구간을 보면은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과세 표준 2억 이하,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9%의 세율, 그리고 30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24%의 세율, 그리고 이 아래 구간에 대해서 942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조합은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사업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20억 이하, 여기에서는 9%, 20억 초과에 대해서는 12%, 누진 공제는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합이 세금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은 이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조합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경우 과세 표준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법인세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9%, 270만 원이 실납부 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이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이고, 상품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땡땡이라는 A라는 카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땡땡 식품에서 이제 물건을 사와 가지고 팔겠죠.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200원을 주고 사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땡땡 카페는 이게 식품 회사에 200원의 물품 가격과 부가세 20원, 요것을 납품을 그러니까 내게 되는 거죠. 지급을 하고, 그러면 카페에서 이제 케이크를 소비자에게 300원에 팔았다 그러는 것 같으면은 소비자는 케이크 가격 300원에 이 카페가 낸 부가세 20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카페에서 발생한 부가치 100원에 대한 10원, 이렇게 돼서 330원을 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식품회사에서 내는 부가세는 바로 20원입니다. 이 카페에서 20원 받아놓은 거 있죠. 요것을 내는 거고, 카페에는 소비자에게 추가로 받은 10원, 요것을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걸 굉장히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는 세금, 그리고 사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놨다가 한꺼번에 이제 내는 거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세무서에 10%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는데 굉장히 또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부를 하게 되고, 이 간접세는 비교적 조세 저항이
적거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고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업자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갖고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단계 과세이고 앞에서 봤다시피 부가가치가 있을 때마다, 네, 이 세금이 과세가 되고, 제조, 도매, 소매, 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각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중립성입니다. 모든 사업 단계에서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가 되지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세금의 중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방식은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지불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네,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러면 매출세액이 2천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1,600만 원이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은, 네,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기반한 세금이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활동에 따른 공평한 세금 부담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면은 부자가 샀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샀든 무조건 1,000원짜리 세금을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10% 100원 이렇게 해서 소비자는 1,100원을 사업자에게 납부를 하고, 사업자는 그 10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뭐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고 있고, 세율과 적용 방식은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국제무역에 있어 가지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하는 세금 처리, 이런 데 이제 수출 상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영세율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현대 경제 시스템에 있어 갖고 아주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고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이 관리 및 신고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정확한 세금 계산과 납부를 법적인 의무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